네, 반갑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잘 올라가고 있어요. 또 위치를 사수하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올라가고 있는 장세 속에서 나 올라가고 있어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제만 하더라도 또 죽을 것처럼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또 바로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로 우디르급, 네, 태세전환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종목들 잘 보시면은요,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크게 내려가지는 일단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약한 조정인데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을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따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과매수 국면에 대한 해소가 좀 나타나야지 되는 거고요.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갔다라는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만기일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뭐 소액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약오를 테고요.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가슴이 쫄릴 테고요.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따가 차트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8,500억 갖다 팔았는데 오늘은 지금 1,000억 원대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한 어떤 방어 역할을 어제 좀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현재 위치가 유지가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전략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세는요, 대형주도 오르지만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가는, 즉 밑에서 소외받고 있던 종목들도 갑자기 튀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순환매 장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르는 종목은 팔지 말고 밑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종목들은 사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량 접근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씩 사가지고 모아가시거나 아니면 조정을 기다렸다 사야 되는데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안 들어오고 다시 나가버리면 약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밑바닥에서 지금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 나가신다라면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건 전략은 그렇습니다. 매도는 없고 팔지 말고 사야 한다. 네, 연구 버전으로 매도 없다. 네, 빨리 넘어갈게요. 차트로 갑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죠. 어제 1.6% 빠졌는데 오늘 1.2%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상승폭은 조금 약해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과매수 국면이 해소된 거 보세요. 지금 70포인트 다시 더 넘어서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 수준에서 옆으로 좀 서준다거나 아니면 내일 만기니까 변동성 조금만 더 보여준다라면 분위기가 또 사뭇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일단 여기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 즉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옆으로 좀 서주는 26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나타났었던 것처럼 옆으로 조금 서주는 형태의 모습만 나타나더라도 과매수가 확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 올라가기 위한 작은 조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밑에서부터 사가지고 올라온 종목들은 수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 조정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기적 조정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올려놓고 뭐 알아서 조정 다 나가고 또 매수 잡아가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은가? 네,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일단 이런 단기 변동이 나타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급락 이런 포인트들은요 한 번 더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3만원 정도까지. 자, 이렇게 되면 이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변동이 단기로 나타나게 되면은 물량을 뜯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참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빚을 내서 투자했다는 것은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는 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손실이 갑자기 커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고점에 사실 때는요 항상 비중을 적게 하시거나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소량만 접근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많이 사셨다 하더라도 빚내서 투자하신 거 아니라면요, 일단 개겨보는 거예요. 왜냐면 신고가 종목이고 들어온다라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단기적 변동이 나타나는 부분에서의 지지선이라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패턴들을 잘 연구하시면 아마도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더 강한 거죠. 오늘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또 코스닥 쪽에 있었던 종목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잘 올라갈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나면 자금이 또 글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쪽 장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쪽도 주춤하면 어제와 같이 마찬가지로 또 코스닥 쪽에 움직임이 빵 터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 지금 일단 시장의 주류냐 아니냐. 주도주냐 아니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시황을 수급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쪽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가 960억입니다. 계속 들어갈 거예요. 오늘 1000억 원 넘어갈 거 예상되고 있고요. 얼마까지 들어갈런지는 이제 시장 탄력을 보면서 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상태로라면 거의 2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이 이 정도 움직이고 있어도요, 시장의 어떤 상승, 그런 포인트들은요, 외국인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확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내일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라면 이 범위 안에서 2700에서 2750포인트 요 안쪽에만 가두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 나서 좀 옆으로 서준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을 통해서 그냥 이 상방 쪽으로 아예 베팅을 해버렸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내일은 만약에 주가가 갭으로 뛰어가지고 막 튀어 올라간다, 더 강하게 상승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상방으로 베팅을 했구나, 롤오버를 다 땡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만기일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까요? 네. 지금 11시 10분 기준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기관 쪽, 남선알미늄 순매수예요. 네, 오늘 움직임이 조금 좋게 나오는데, 남선알미늄 순매수, 이게 1등인데, 이게 수량적인 부분이니까 금액을 바꿔볼게요. 그럼 SK이노베이션. 기가 막힙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14만원대, 13만원대에 매수가 들어가신 종목이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월급 종목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15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계실 텐데, 그 정도는 챙기고 가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더 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고요. 뭐 배터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계속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HTC 산업개발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HTC 산업개발, 그 다음에 HTC도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움직임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고요. 건설주들 움직임들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약간 이제 저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관이 교체가 됨에 따라서 또 다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재미삼아서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C 같은 경우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권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네, 조정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계속 가죠. 장이 좋으니까 그냥 막 조정 같은 부분들이 기다리는 조정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 쭉쭉 달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 순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신고가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지금 12만원 또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아주 멋진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조정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들어가지만 어떻다고 그랬어요? 5일선 깨지 않고 올라가면은 이것은 강한 흐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는 들고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위에서 사시면은 지금 별로 재미는 없어요. 네,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처럼 뭐 밑에 사놓고 있으면은요, 조정이 들어오든가 말든가, 들어오면 더 사줄게, 이렇게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12만 닉스가 된 거 축하드립니다. 수익률이 대단하네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매도가 또 삼성 SDI, 근데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LG전자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 오늘 반등이 조금 나가고 있는데 조금 약하긴 하죠. 근데 지금이 지지선인지 아닌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LG화학 오늘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배터리 쪽으로 꼭 연결한다라면은 SK이노베이션이 오늘은 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만 접근하시면 되겠고, 외국인들 한번 보죠.
지금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호텔 신라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풀리게 되면 이제 여행,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쪽에서 다 풀릴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은 조금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시장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HMM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지금 현재 가격대 근처다. 물론 주가 내려가면 리픽싱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을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환사채 공모가 엄청나게 몰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5년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은 일단 단기적 조정으로 들어가는 구간이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동기세미캠 오늘 팔아먹고 있지만 신고가 흐름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주들, 네, 움직임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네, 이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요, 뭐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회복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본다면요,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전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내의 종목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수익률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정비를 잘 해놓으시고 좋은 주식만 잘 찾아놓으시고 매수해놓고 그냥 기다려만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네, 그냥 매수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시장이 다 해줘요. 알아서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익 나온 것들 안 팔고 개길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거.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네,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여기에서 신고가 종목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제대로 된 매매 대응으로 신고가 종목들은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밑에서 편안하게 사시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매수해 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자기가 알아서 수익을 내준다라는 거,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들 많이 나셔서 좋으시겠어요? 저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좋습니다. 네, 모두 에브리바디 행복해지시는 그런 오늘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마감 시황 때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